2026년 농지법 개정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모르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제대로 알면 세금 혜택과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농막에서 합법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쉼터로 진화됩니다. 둘째,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가 황금알을 낳는 자산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그동안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절대 농지에 수직 농장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만 60세부터 농지연금과 8년 자경감면 혜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생기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땅은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300평 미만의 소규모 농지가 가장 실속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관리가 정말 편합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에 1000평짜리 큰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기가 너무 힘드셨답니다. 풀을 베는 데만 하루가 다 가고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으셨죠. 결국 땅을 나눠 파셨는데 300평 정도 남긴 땅이 가장 관리하기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나가셔서 가볍게 텃밭도 가꾸시고 체험 농장으로 운영하시기에도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둘째, 현금화가 정말 쉽습니다. 큰 땅은 가격대가 높아서 사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00평 미만 땅은 가격이 적당해서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실 때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셋째,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땅입니다. 정부는 지금 도시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지에 대한 활용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체험 영농, 교육형 농업 같은 목적이면 비농업인도 소유나 임차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큰 배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기 어렵지만 작은 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가 바로 그런 작은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땅을 사놓고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농막은 6평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좁았죠? 그런데 이제는 10평까지 늘어납니다. 겨우 4평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써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작은 침실 하나와 주방, 화장실까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요리도 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인가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체류형 쉼터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셔도 이걸 지으신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세금 폭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도심의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 속에 나만의 휴식 공간을 세금 걱정 없이 가질 수 있다니, 이게 바로 황금 티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농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농업진흥구역이라고도 하는데 그동안 이 땅은 개발이 절대 불가능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심한 말로 똥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는 것도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똥땅이 지금 황금 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수직 농장, 스마트팜 기술 때문입니다. 이제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특화지구를 지정해서 최첨단 수직 농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직 농장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땅은 좁지만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면 많은 가구가 살 수 있잖아요. 수직 농장도 똑같습니다. 땅은 좁아도 위로 층층이 쌓아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럼 1평 농지보다 수확량이 수십 배가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최고급 딸기, 비싼 약초를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첨단 공장이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제는 흙도 필요 없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물과 영양분만으로 농사를 짓는 수경 재배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면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입니다. 먼저 농지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이 뭐냐면 내가 가진 농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라에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땅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숫자 하나를 기억하세요. 바로 60입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0세로 낮아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은퇴하시는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끊기는 그 시점에 나라가 보증하는 월급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소 5년은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 사서 내일부터 연금 받겠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땅값이 많이 오르면 연금을 해지하고 땅을 팔아서 큰 돈을 버시면 됩니다. 둘째, 땅값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나라는 약속한 연금을 평생 주거든요. 오르면 올라서 좋고 안 올라도 내 노후는 보장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시스템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8년 동안 진짜로 농사 지었다는 걸 다 증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기본이고 비료산 영수증, 농사 짓는 사진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사시는 곳도 농지 근처여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시면 그 보상은 정말 확실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땅을 관리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규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첫째, 농지 형질 변경 신고 의무화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높이 2m를 초과해야 신고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50cm입니다. 50cm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높이입니다. 흙을 조금 퍼올리고 배수로를 선보는 것도 다 신고 대상입니다. 면적은 1000제곱미터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옆집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이 말 이제 안 통합니다. 다 과태료 맞고 원상복구 명령받고 어떤 분은 철거까지 갑니다. 진짜입니다. 지난달에 상담하러 오신 한 어르신은 농지에 흙을 1m 정도 쌓으셨는데 신고를 안 하셨답니다. 단속 나와서 과태료 200만 원 맞으시고 쌓았던 흙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수백만 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아까운 일입니다. 둘째, 체류형 쉼터의 층고 기준입니다. 층고 4m 기준인데 이거 건물 높이가 아니라 지표면에서 4m입니다. 다락 있는 쉼터 지으시려는 분들 이거 꼭 체크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진짜자로 재서 확인합니다. 셋째,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 허용되는데 규정이 농막이랑 다릅니다. 아무 업자나 시키지 마시고 규정 제대로 아는 곳에 알아보세요. 괜히 잘못 시공했다가 낭패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무조건 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친구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손해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